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에코프로 큰손 형님들 2차전지 다음 대장주 이 기업 조용히 풀매수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2차전지 관련된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오늘도가 아니죠.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테슬라의 페라이트 이슈였고 삼화전자 주가 계속된 강세다라고 하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이 페라이트라는 것 자체도 이거를 뭐 확정적으로 쓴다가 아니죠. 지금 보면은 차세대 전기차의 히토류 대신에 뭐하다, 페라이트 셀 사용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 사용 100% 쓰겠다도 아니고 높다라는 이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페라이트 관련되어 있는 지금 이 이슈로서 삼화전자가 뭐하고 있다, 2,500원에 있던 게 13,850원까지 지금 7배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차 전지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테슬라발 모멘텀을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시 1순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만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후속주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또 오늘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 테슬라가 뭐 한다고 합니까? 이제 뭐 한다? 배터리에다가 무엇을 적용하겠다?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에 관련해 가지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리콘 관련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라 해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생산. 이제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윤곽이 뭐로 나타나고 있다? 음극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사실 양극재가 주도를 했죠. 물론 음극재가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가파른 상승세가 더 많이 나와줬던 거고, 사실상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느냐? 양극재가 당연히 더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다? 실리콘 음극재 자체는 게임 체인저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주행거리라든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고 충전 시간도 늘릴 수 있고, 그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 게임 체인저로서 실리콘 음극재가 과거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양극재와 달리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던, 물론 여러분들이 뭐 10% 상승, 20% 상승 이것도 강한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에코프로처럼 아니면 방금 앞에 뭐 삼화전자 뭐 이런 것들처럼 엄청나게 크게 강하게 가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까지는 뭐 때문이었다? 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사실상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 상용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번 테슬라의 음극재 배터리 적용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앞으로는 음극재 배터리가 본격적인 뭐로 된다? 상용화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양극재, 지금까지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가치는 양극재가 더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사실상에 지금 음극재는 제대로 시장에 상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음극재가 이거를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양극재가 올라갔던 만큼 음극재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전지 후발주로서 올라가기에 있어서 이번 테슬라의 이런 음극재 적용 추진이 절대적으로서 부족한 이슈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한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조 단위의 투자가 뭐한다고요? 상용화 전쟁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에코프로가 뭐합니까? 에코프로가 3만원대부터 있던 게 80만원대까지 30배 이상, 거의 30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양극재 때문이었겠죠? 양극재 때문에 30배 가까이 올라가는 동안 그럼 이제 음극재도 뭐 할 때가 됐어요? 이 30배 이상 올라갈 종목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이제는 에코프로를 양극재로 인해서 투자했던 사람들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음극재로서의 다시 음극재로서 이 관심을 시선을 돌릴 확률도 굉장히 높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무조건적으로 양극재 이제 에코프로 죽어요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양극재가 질주하는 양극재 주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음극재 분리막으로 확산된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살살 뭐합니까? 저가의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최근에도 양극재 숨고르는 사이,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좀 숨을 고르고 있죠. 행보. 그런 모습 사이에서 뭐 한다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대주전자 재료가 초강세라고 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음극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LNF 이런 종목들과 같은 이런 이 음극재에서의 대장주를 찾는다. 그럼 저는 사실 이 대주전자 재료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음극재는 대주전자 재료를 이길 만한 그런 기업은 사실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이미 1,000원대 있던 게 13만원까지 이미 10배 이상 올랐어요. 물론 에코프로도 10배 이상 오르고 이렇게 기다가 이번 연도에 갑자기 또 날렸던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가 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못 날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못 날린다고 확정을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말하는 게 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시켜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저가의 매수에서 2배, 3배, 10배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서 봤을 때 대주전자 재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고요. 그럼 음극재 관련해서 과연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최근에 음극재로서 강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기업이 있느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포스코라는 기업. 그래서 포스코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용광로에서 배터리로 하면서 최근 니켈이라든지 음극재 확보에 2조 원대 투자. 근데 사실 이 2조 원대 그 이상으로도 지금 작년부터 그다음 올해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포스코 같은 기업도 음극재로서의 앞으로의 탈변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포스코를 사라 하진 않겠죠. 다만 이 포스코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포스코가 음극재에 대한 강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로서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요, 원준이라는 기업이에요. 원준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다시피 포스코가 실리콘 음극재 10배 늘린 3천억 투자 소식의 강세다라고 하면서 이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원준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다시피 실리콘 음극재 시장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면서 실리콘 음극재 장비를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원자재 쪽으로 엮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원준이라는 종목은 원자재에 대한 수혜보다는 장비에 대한 수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도 알다시피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기존 흑연 응급제에 비해 실리콘 첨가 실리콘 응급제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뭐 쭉쭉쭉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장비 수혜냐 어떤 장비 수혜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건 뭐 전고체 사업 진출 본격화 뭐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열처리 설비죠. 그래서 보면 열처리 기술로 전고체 실리콘 응급제 시장 진출. 그래서 원준의 미래 성장 동력은 뭐다? 이 기업의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할 분야는 실리콘 응급제 열처리 장비다. 실리콘 응급제는 흑연을 대체하고 배터리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소재로 꼽히면서 여기서 필요한 장비가 뭐다? 초고온 열처리 소성 장비인데 이게 원준이고요. 이 포스코가 여기에 대한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함께 가는 게 원준, 이 열처리 장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준이라는 종목이 나쁘지 않은 게 실리콘 응급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꿈의 배터리 전고체 사업 진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양극재, 실리콘 뭐 이런 양극재, 응급제 이거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화재 안전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뭐 어떤 배터리가 또 그 미래 게임 체인저 꿈의 배터리로 나오느냐? 전고체 배터리로 나오죠. 그래서 그 전고체 배터리에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준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미 양극재 관련해서도 양극재 열처리 설비 선두 기업으로서도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는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원준이다라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그냥 완전히 하방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만원에서 25,000원 이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물량을 모아 나갔을 때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서 신고가 패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원준이라는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2배고 5배고 10배고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사실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시간 투자하기가 싫어요. 나는 빨리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늘 말하지만 이렇게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제가 링크를 남겨놔요.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있으면 링크.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뭐한다? 텔레그램 주소 2109분이 들어가 계신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요. 이 방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보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도 시티랩스 465원 이하에 매수하세요, 475원 이상 차익하세요, 그래서 수익 돌파 드립니다 하면서 꾸준하게 100% 매수부터 매도까지 이렇게 사인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뭐 단타 매매를 함께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익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